그런데 저 이슬람이시니까 이슬람 교도로서는 하루를 생활하면서 뭘 꼭 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 신이 하루에 5번 나를 기억해달라 하는 식으로 하루에 5번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최근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밤에는 저는 분유를 하니까 수유인가? 예. 이제 좀 약간 잠이 제대로 못 자니까 아침 예배를 놓치긴 하지만 저녁하고 밤 예배를 집에서 하고 한 하루에 5번 아니어도 한 4-3번 정도?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단식을 하면서. 단식 며칠 동안?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단식을 해요? 한 달이 이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요. 낮에는 하는 거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라마단이라고. 예,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신이 나 덕분에 니네들 밥을 먹고 있다는 거 기억해달라.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부를 제대로 해라.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럼 코란을 읽습니까? 코란은 이제 그 예배를 했을 때 코란에 있는 구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암송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저는 중간중간에 봐요. 뭘 쓰여 있는지. 코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코란의 내용은 거의 60-70%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야기 스토리구나. 노아가 뭐 했는지. 그럼 구약은 코란에 많습니까? 구약 신약이란 너무나 일치되죠. 그런 부분들이. 구약은 일치되겠지만 신약은 다르겠지. 신약의 일부 부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조언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이 이렇게 살아라고 하잖아요.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도덕질 하지 마라. 그럼 이슬람과 유대교가 일치하는 것은 성경 구약 부분이겠네? 예. 구약 부분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유대랑 바꾼 거죠. 왜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인인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5개 어대 선지자 중에 한 명. 누구죠? 이제 아브라함, 모세, 노아, 예수님, 그리고 모하메드 사도. 모하메드. 근데 모하메드를 그러니까 절대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니까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코란은 누가 썼습니까? 이제 우리 신념으로 따지면 모하메드 사도한테 계시 왔어요. 근데 모하메드 사도가 직접 쓰는 거 따로 있어요. 언행록이라고 하는데 하디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코란이랑 별개로 우리는 해요. 그리고 시아파 수니파의 이 갈등을 좀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사실은 교리적인 종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주교 있고 개신교 있잖아요. 이거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좀 약간 성모 마리아를 좀 더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시아파하고 수니파는 이렇게 교리에 있어서 다른 거 아니고 교리가 다른 건 아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코란도 똑같은 코란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인 거예요. 시아파 보기에는 최대의 신학자는 동시에 그 지역의 지도자 돼야 돼요. 시아파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 일치네. 예, 종교 일치예요. 수니파는 정치는 따르고 종교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시작되는 논쟁이냐면 모하메드 사도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있는 그 지식인들이 좀 약간 유력한 사람들이 모하메드 사도의 친구를 지도자로 뽑았어요. 근데 시아파 사람들은 아니야. 이때는 모하메드 사도의 사촌 동생 알리가 당선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모하메드 사도의 피가 있어. 이제 거길로부터 시작된 논쟁이 이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시아파 수니파가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요? 지금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안 나쁠 때도 있는데 정권 문제가 있을 때는 나쁘죠. 예를 들면 지금 한번 나쁜 거고 그리고 500년 전에도 한 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시리아에서 40만 명이 죽은 그 큰 원인이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십자군 전쟁처럼 앞에다가 나온 병풍이고 원래는 정권의 문제예요. 정권의 문제다. 예. 예를 들면 그 십자군도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싸운 거 아니고 그 유럽의 경제가 낙후됐었는데 새로운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그 앞에다가 종교를 이렇게 뿌린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란이 너무 고립됐고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이라크하고 시리아. 근데 동시에도 사우디는 거길로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번 거기들이 이렇게 군정으로 공화정으로 가면 그렇지. 사우디가 무너지거든요.
동시에도 원래 이라크하고 시리아의 국민의 대다수가 순니인데 순니죠. 근데 정권은 시아이지. 다시 순니로 넘어가면 그럼 이번에 이란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를 가지고 이란하고 사우디 그 위에서 러시아하고 미국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대리전이에요. 복잡하네. 예. 그래서 앞에는 뭐 시아 순니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정말 종교적 시아파와 순니파의 대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란과 사우디의 대결, 그렇죠, 그 위에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또 IS까지 나와가지고 또 쿠르드의 변수가 또 하나 있고 하니까 이게 막 삼각 변수 복잡하고. 아직 이 IS는 사실은 지금도 많이 후퇴했는데 IS는 일종의 기능이었어요. 무슨 기능이냐면 이 이라크하고 시리아라는 나라들은 정통이 있는 나라들 아니거든요. 역사상에 그런 나라들 없었어요. 그런 지역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 종파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다시 한번 판을 깔자. 쿠르드 사람들 자기네 나라를 만들고 시아파 사람들 따로 하고 이렇게 좀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그 IS가 탄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쿠르드에 자기 군부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냥 조직만 있었고 정치 조직. 지금 군부까지 생긴 거예요. 예. 그리고 시아파 순니파 따로 이렇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조만간 IS가 이미 많이 없어졌는데 아예 없어질 거예요. 그럼 시리아 내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결말이 뭐 그쪽 지역이 이라크하고 시리아는 많이 분단되고 새로운 나라들 탄생될 거라고 저는 그럼 보고 있어요. 시리아가 그 안에서 두 나라로 갈라져야 되는 세 개로 저 보고 세 개로 있어요. 어디? 뭐 이라크 시아 순니, 쿠르드 시아 순니로. 쿠르드 시아 순니. 예. 근데 나는 시리아를 2007년에 여행을 해보고 그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때 아들이 지금 아사드가 개방 정책을 좀 펴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시리아 사람들이 진짜 점잖고 그리고 인물도 좋고 정통이 있는 지역이에요. 유적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야, 이 나라가 곧 잘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랍의 봄의 불씨가 글로 옮기니까 이렇게 아수라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선생님 사실은 왜 이렇게 됐다고 시리아 봅니까? 얘기를 하면 할 거 많은데 이거 우리나라 잘못돼 있어요. 지금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는 이 정도로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전쟁이 없다는 걸 보고 터키는 방심한 거예요. 아, 시리아도 전쟁 없이 편하게 아랍의 봄을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반정부 세력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정부 세력을 지원받았다가 정권을 잡으면 터키한테 형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정부 세력들이 다음에는 분열되고 일본 IS가 된 거예요. 반정부 세력이 통합이 안 됐구나. 예. 그래서 뭐가 나쁜 놈인지 뭐가 좋은 놈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리아 사람들한테 항상 터키 시민으로서 미안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키의 이른바 민주화 갈등에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버렸네. 시리아의 민주화 세력 가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한 거죠.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에 외부 세력이 하나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터키, 이란, 카타르, 사우디, 미국, 소련까지 개입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해결이 지금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해결은 이제 국경선을 새로 그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1차 대전 이후에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아랍 민족주의 항쟁을 일으키는 사람 아들들한테 갖다 주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셰리프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차 대전 때 이제 오스만 제국에다가 그 민족주의 반란을 했어요. 반란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니까 셰리프 후세인이 모든 중동을 자기가 먹을 줄 알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를 셰리프 후세인이 갖고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한테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를 줬어요. 너무나 그냥 정통이 없는 배경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교, 수많은 정파가 있는데 제대로 할 만한 정부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정부들도 다 자기네 편만 밀어주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슬람 교도가 몇 명쯤 되죠? 이제 한국인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순수한 한국인은 한
5천 명도 안 될걸요. 안 되고 예. 외부에서 와서 외부에서는 한 이제 8만 명 정도 돼요. 급하게 10만 명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숫자가 오버될 때도 있고 뭘 할 때도 있는데 제가 하는 조사에 따르자면 제대로 된 숫자는 8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 아니에요. 오즈베키스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무슬림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부에서는 한국도 이슬람 이민자가 많아지면은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기우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인가요? 저는 지금 좀 사회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프랑스에서 자꾸 일어나고 왜 딴 나라들에서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프랑스는 식민지를 진짜 잘못했어요. 식민지 정책을 잘못했고. 좀 약간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거기 너무 억압하고 사람 죽이고 학살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 난민으로 거기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에 갔는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서민층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많아지고 그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네 그 불만을 그렇게 선출한 거예요. 이거 하나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문제를 없는 거 보면 영국은 그나마 없는 편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한국이 식민지 했어요? 그렇지. 한국을 식민지 했다고 쳐도 이슬람 지역을 식민지 했어요? 그렇지. 여기 오는 무슬림들이 신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5년 동안 3년 동안 돈 벌었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국은 제국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독특한 한국 사람들의 음식이고 프랑스, 영국에 가시면 너무나 국제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봤는데 무슬림 사람들 만나봤는데 오래 여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음식이 안 먹는구나. 예, 음식, 환경, 그 문화 이게 안 맞는 뭐 아무리 기독교, 불교라고 해도 다들 유교를 따라가는 예,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도 있고 한국 사람들 익숙했지만 외국인들 아직도 그 핵실험을 보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들은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국인들 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언제 개종한지 아세요? 박정희 때 했어요. 박정희가 이 사람들을 중동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다들 개종했어요. 그때는. 그때 3만 명 한국인이 개종한 거예요. 개종했는데 그 3만 명 어디예요? 다 한국으로 오니까 술 마셔야 돼요. 제사를 해야 돼요. 한국인 무슬림이 한국에서 살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저는 그 외국에서 이슬람 국가들에서 한국인들이랑 만났는데 왜 이 나라에서 사느냐, 왜 자기 나라에서 살지 않느냐. 나 이슬람을 개종했는데 한국에서 살기 힘드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인이 무슬림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 뭐냐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무슬림이 살 수 있는 사회적 배경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은 이슬람 인구가 있을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역사 얘기를 보시면 무슬림들이 가서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했다. 이슬람이 탄생하기 전에도 이미 중동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안하고 로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탄생하니까 중동 사람들의 이제 무슬림이라고 보는 거지 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동하고 유럽은 항상 전쟁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무슬림인데 근데 딴 지역들 봅시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무슬림 된 거예요?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 전쟁을 통해서 무슬림이에요? 아니에요. 중국에서 지금 해교들이 있는데 호이지아오이라고 하는데 후이숭. 그 사람들도 전쟁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이 너무 병화스럽게 동양적으로 갔는데 딱 세종대왕 시기 때는 거기서 멈춘 거예요. 더 이상 안 가요. 이제 안 맞아요. 다시 절수했어요. 그 세종대왕 시기에는 수많은 무슬림이 한국을 떠나고 광주로 가거든요. 중국 광주로. 왜냐하면 안 돼요. 이제 안 맞아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맞게. 예,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면 유럽 사람들이랑 하니까 이슬람이
딱 거기서 멈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항상 한 5천 명, 10,000명 무슬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이랑 무역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런 좀 약간 무역 역할을 할 만한 한국인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 항상 너무 극소수인데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테러를 할 거다 이거 좀 약간 너무나 과잉 예민한 거 아니냐. 오히려 과잉 반응을 하면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겠네. 저는 그것 때문에 무슬림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무슬림을 위험하다 이거 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공부하고 개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많이 이렇게 과잉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역효과도 될 수 있어요. 또 이게 한국에서 무슬림을 혹시 차별한다는 이런 게 중동에 퍼지면은 이슬람 세계에 퍼지면 한국은 곤란하게 되겠네요. 선생님 이것도 있어요. 저는 기억하게 해주신가 감사한데 지금 한국 제품이 중동에서 너무 많이 팔려요.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애플 쓰는 거는 자기 이념이랑 안 맞아요. 반미. 예. 사람이 삼성을 쓰면서 나는 미국한테 항의를 했다. 그런 생각까지. 예, 한국의 이미지는 좀 약간 그냥 착한 동양 사람들이다. 착한 동양 사람. 그래서 그 착한 동양 사람들의 이미지가 상실되고 여기 좀 약간 기사들이 나오면 중동에서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좀 경제적인 좀 약간 대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미국 회사, 영국 회사 아니야. 될 수 있으면 한국 회사한테 맡기자. 아니면 일본 회사한테 맡기자. 그런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 예. 그게 일리가 있는 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예. 한국하고 아이슬란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 환영받고 한국 사람은 질서 지키고 마약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착하지 뭐. 예. 아니 이제 물론 그렇게 따지면 착한데 이제 제 얘기는 근데 가끔 한국에서 저도 몇 번 당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글자는 알파벳이지만 중간중간 아랍어 글자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 너 무슬림이야? 예 했더니 우리나라 나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한두 번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는 TV조선에 나오고 IS를 비판했는데도 댓글에다가 욕을 먹었어요. IS를 욕을 했는데 저는 TV조선에서 IS를 욕을 했는데 왜 나는 욕 먹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아주 박정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IS까지 이 종횡무진의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착한 한국인이 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받는 모양입니다. 네. 더구나 이슬람 제일 중요한 교훈이 그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사 공부를 좀 하고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좋고 어떤 종교가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 세계 종교가 이슬람,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세계 종교 또는 고급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 종교는 다 아주 고상한 가치가 그 안에 숨어 있으니까 그것이 뭔지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도 많이 했고. 아니 논문을 쓸 때는 선배님 책 많이 이용했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죠. 오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특히 3권을 많이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예.